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25. 천하 3분지계. 제갈량은 1시간 정도 지나서야 잠에서 깼습니다. 유황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동자가 말하였습니다. 어째서 일찍 깨우지 않았느냐? 옷을 입고 나가 손님을 모실 것이니 그리 이르거라. 한참 뒤 말끔하게 차려입은 제갈량이 나와 유비를 맞이했습니다. 제갈량의 얼굴은 옷같이 맑았으며 머리에는 윤건을 쓰고 손에는 깃으로 된 부채를 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선 같아 보였습니다. 장군께서 저를 좋게 보셔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곳을 찾아주시다니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농사짓는 농부에 불과한데 무슨 재능이 있겠습니까? 제갈량은 유비의 부탁에 이렇게 답했지요. 유비는 간절하게 다시금 부탁했습니다. 선생께서 어리석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고 한 황실을 위기에서 구해주신다면 한나라의 크나큰 복일 것입니다. 이후 제갈량은 유비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말 대신 탁자에 큰 지도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동탁이 난을 일으킨 뒤 이 나라는 갈기갈기 찢어질 위기에 빠졌습니다. 많은 영웅들이 각지에서 일어났고 그중 원소의 세력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적은 수의 군사로 원소의 대군을 무찌르고 지금 가장 강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조조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데다가 황제를 끼고 천하를 호령하고 있으니 이제 그와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갈량이 조조가 다스리고 있는 북쪽 땅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유비를 바라보더니 동남쪽 강동 지역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강동은 오래전부터 손씨 일가가 다스려왔습니다. 손견부터 시작해 그의 아들인 손책, 손권까지 손씨 일가가 강동을 다스리는 동안 백성들은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동의 백성들은 손씨 일가에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는 절대로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동을 적으로 만들면 득을 보는 사람은 조조가 될 것입니다. 제갈량이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말해주자 유비가 감탄을 금치 못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주 땅은 비옥한 농토가 천리에 달하고 물자가 풍부하며 백성도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군사를 기르는데 이곳보다 좋은 곳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주를 다스리고 있는 유표는 무능하고 유약해 이곳을 지킬 재주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장군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갈량은 큰 지도에서 중앙과 남쪽 부분인 형주를 가리키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곧이어 지도의 가장 좌측인 익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익주는 사방이 자연이 만들어낸 성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의 침공을 막기 용이하고 비옥한 땅도 펼쳐져 있지요. 지금 익주를 다스리는 유장은 어리석고 유약하여 백성들이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루빨리 유장을 대신할 현명한 군주가 나타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형주와 익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유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황실의 후손이며 의로써 어질게 사람을 다스려 천하의 명망이 높습니다. 장군께서는 각지의 영웅을 불러 모아 형주와 익주를 취하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시고 동쪽의 손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이후 형주의 군사들로 중원을 치고 익주의 군사로 관중을 공격한다면 천하 통일의 꿈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미래가 보이기라도 하는 양 제갈량의 두 눈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조조는 하늘의 때를 얻었고 동쪽의 손권은 땅의 이로움을 얻었습니다. 장군께서 가질 것은 사람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장군께 드리는 계책입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말에 감탄하여 그의 해안을 칭찬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심 뭔가가 걸리는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그러나 형주의 유표와 익주의 유장은 모두 나의 종친들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들의 땅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제갈량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하늘을 보니 유표는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익주의 유장은 덕과 재주가 없어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장군께서 익주를 차지하신다면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구해준 것에 감사드릴 것입니다. 장군께서 천하를 구하겠다는 큰 뜻을 품었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받는 익주의 백성을 도와주는 것이 장군의 뜻에 맞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갈량의 이야기를 들은 유비는 큰 깨달음을 얻고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선생의 말씀을 들으니 머릿속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부디 저와 같이 산에서 내려가 이런 가르침을 자주 듣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갈량은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장군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3번이나 저를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 보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산속에서 밭 갈고 책 읽으며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산에서 내려오라는 말은 거둬 주십시오. 제갈량의 거절에도 유비는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선생께서 거절하신다면 고통받는 백성들은 밝은 날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갈량은 깊은 생각에 빠진 후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장군께서 부족한 저를 높이 사주시니 제 한 몸 바쳐 장군을 돕겠습니다. 그리고는 동생 제갈균을 불러 일렀습니다. 유황수께서 3번이나 찾아오셔서 도움을 청하시니 그 뜻을 거절할 수가 없구나. 장군의 대업을 이루고 나서 돌아올 것이니 이곳을 잘 지키고 있거라. 이렇게 제갈량은 유비와 함께 신야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 예고. 인재를 얻기 위해 3번이나 몸소 찾아간 유비. 그리고 그런 유비에게 천하를 3개로 나누는 계책을 일러준 제갈량. 결국 유비는 제갈량을 얻게 되었는데요. 과연 제갈량은 유비가 3번이나 찾아갈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제갈량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